여러분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게 될 모든 영상은 지구 표면에서 수십, 수백, 때로는 수천 미터 아래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거기선 모험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거의 손대지 않은 마지막 장소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구의 일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우주나 깊은 바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덜 알려졌지만 신비로운 지역도 있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는 곳곳에 수백만 개의 갤러리와 거대한 동굴로 뚫린 숨겨진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미로 같은 동굴들은 적대적이면서도 놀랍게 아름다워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미로를 이룹니다. 이처럼 산, 사막, 정글 아래에 숨겨진 많은 지하 왕국들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우리는 그 일부분만을 탐험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곳들은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세계들은 기계로 접근할 수 없고 비밀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거의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지표면에서 고립된 이 장소들의 깊은 곳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에게만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런 탐험은 때로는 관보다 조금 더 넓은 통로에서 며칠씩 보내야 하고 머리 위에는 수백 미터의 암석이 쌓여 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본 적 없는 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러 떠날 것입니다. 여기서 모험이 시작되어 질문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아직 탐험할 지하 네트워크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발견된 지하 갤러리의 양과 평방킬로미터당 발견된 동굴의 수를 바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이 탐사된 지역들, 주로 유럽과 미국에 위치한 곳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무지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지구상의 동굴과 지하 네트워크 중 겨우 10%만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10% 중에서도 대다수는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지하 네트워크 중 많은 곳엔 동굴 탐험가들이 너무 깊거나 좁고 위험한 입구, 긴 사이펀 등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한 가지나 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추정치로도 지하 세계의 1% 미만만이 완전히 탐사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90%의 지하 세계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갤러리들이 3,000개의 주요 시스템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킬로미터의 추가 통로, 5천만 개의 동굴과 협곡방, 미탐험 빈 동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방대한 지역의 지도 제작은 수천 명 남녀로 구성된 공동체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종종 복잡한 탐험을 감행하며 이 깊은 지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같습니다.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입구가 너무 커서 놓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사원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입구는 지표면의 단순한 구멍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구멍 뒤에는 때때로 놀라운 규모의 구불구불한 통로들이 숨겨져 있고 이 통로들은 정말로 경이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지금까지 탐험된 세계에서 가장 깊은 2개의 지하 동굴망의 일부입니다. 베르조브케나와 크루베라 동굴 시스템은 모두 조지아의 서캅카스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입구들은 그 아래에 펼쳐진 거대한 시면과 지하 동굴망의 규모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동굴들은 산속에서 약 2200m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굴 시스템의 바닥에 도달하려면 숙련된 동굴 탐험가라도 며칠에 걸친 탐험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찔한 수직갱도를 통과하고 지하 호수를 건너며 인간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이 모든 지하 동굴 시스템들, 수십 세제곱미터에 불과한 단순하고 소박한 동굴부터
그 부피가 너무 커서 열기구를 부풀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괴물 같은 동굴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동굴들은 인내심으로 위대한 지하 조각가인 물이 망치나 끝없이 만들었습니다. 물이 틈새로 스며들면서 시간과 화학의 마법을 무기로 삼아 결국에는 바위를 뚫고 돌을 구멍투성이로 만들어냅니다. 건축가들이 수십 년 동안 대성당을 짓듯 물도 수천 년에 걸쳐 거대한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암석이 물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암석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석회암, 석고, 배구남 등은 물에 의해 조금씩 침식됩니다. 암석이 빗물에 침식되는 이유는 빗물이 대기와 토양을 지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 소량의 탄산이 생성되는데 이 탄산은 약간 공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해양 생물 껍데기가 쌓여 형성된 석회암 산악지대에서는 약간 산성인 빗물이 오랜 시간 암석을 지속적으로 침식합니다. 빗물은 분자와 방울 단위로 암석을 흘러가며 공격합니다. 이렇게 칼슘 탄산염을 용해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지질학적 인내심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수천 년에 걸친 산성의 힘으로 균열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 결과 우물, 통로, 갤러리, 공동 등이 형성되어 물이 통과하는 산악지대 아래에 숨겨진 환상적인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중국 구일인 지역에 위치한 인상적인 카르스트 산맥 아래에서 물이 암석을 조금씩 깎아내는 이 능력은 약 24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주 최근에야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암석을 침식하는 힘을 이해하려면 석회암 벽이 흐르는 산성물에 조금씩 깎여 1mm씩 얇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혹은 평균적으로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석회암 지대를 산책하거나 지표면에서 강을 볼 때마다 이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윤이 나는 강바닥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수천 년 동안 물의 공격성에 의해 끊임없이 조각되어 온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물줄기가 균열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불과 10만 년 만에 몇 밀리미터에 불과했던 틈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동굴 대부분이 카르스트 지형, 즉 물에 의해 침식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굴망을 찾고 싶다면 지하에 구멍이 많은 이런 지역, 즉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 지구 육지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굴 탐험가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넓은 탐험 무대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 같은 많은 지역들은 거의 탐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 지표 아래 숨겨진 경이로움을 짐작하려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동굴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하 동굴망 안에는 그 크기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구농블루 석회암 고원 지하에는 그리에르 치즈처럼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사라왁 동굴방은 길이 600m 너비, 400m 높이, 80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서 그 안에 축구장 40개를 넣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의 산둔 동굴 시스템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천장은 지상에서 20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60층짜리 마천루 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카르스트 지대에서는 깊숙이 스며든 물이 지하강을 만들어 땅속을 흐르고 구불구불하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지표 아래 수십 킬로미터를 흐른 뒤 다시 지상으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숨은 지질학자들은 형광 추적자라는 무독성 염료로 지하수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특별하게도 프랑스의 보클리즈 분수에서는 지하수가 분출되는 출구가 거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길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거의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네트워크의 어둠 속에서 물은 약 300m 깊이의 통로를 따라 빛을 향해 올라옵니다. 홍수 시기에는 초당 90세제곱미터의 유량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30초마다 올림픽 수영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지하에서 물은 흐르고 파내는 것뿐 아니라 매우 섬세한 구조물도 만듭니다. 이는 물이 암석에서 가져간 것을 먼 곳에 쌓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녹아있는 물방울이 동굴 천장에서 떨어질 때 그 물방울은 공기 중에 약간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탄산칼슘이 침전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전물은 천장의 종유석, 바닥에 석순을 만듭니다. 이러한 암석 기둥의 성장 속도는 그 위를 흐르는 물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1m 높이의 석순이 만들어지려면 평균적으로 수천 년이 걸립니다. 가장 극단적일 때는 열대지방 동굴 안에서 빗물이 석회질을 많이 포함할 때입니다. 어떤 것은 1년에 1cm, 즉 1세기에 1m씩 자랄 수 있습니다. 로제르에서 지하 100m 가까이 내려가면 아방아르망 동굴에 석화된 숲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400개가 넘는 종유석이 자라나 있습니다. 이 중 한 기둥은 높이 30m로 약 30만 년간 물방울이 떨어져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의 동굴에서 물의 흐름이 벽의 곡선을 따라 미네랄을 침전시키면서 때로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기이한 형태의 암석이나 수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드레이프리, 오르간, 구르그 또는 마카론이라고 불립니다. 발견한 지하 동굴망은 규모가 매우 커서 마치 하나의 왕국 같습니다. 이러한 왕국들은 종종 부분적으로만 탐험되었으며 그 갤러리들은 우리의 지도 한계를 훨씬 넘어 확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 미로의 왕은 단연코 매머드 동굴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이곳은 680km가 넘는 갤러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미로 같은 통로들, 즉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거대하거나 좁거나 깨끗하거나 먼지가 많은 이 모든 통로들은 지금까지 지도에 표시된 부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방대한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매년 탐험대가 이 시스템의 새로운 지류를 발견하고 있으며 이곳은 오늘날 파리 시내 지하철 노선의 2배 반 넓이입니다. 하지만 매머드 동굴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크지는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오아사카주에는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갤러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아직 아무도 그 바닥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산악지대를 빠져나오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이 멀리서 솟아나와 이 산맥엔 아직 미탐험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동굴 중 일부는 완전히 잠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나 낮았던 시기에 형성된 멕시코 유카탄의 지하 네트워크는 그 이후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탐험하려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 몇몇 동굴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저는 운 좋게도 그 안에서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1만 년 넘게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 사이를 지나며 이 동굴들은 사크 악툰, 세이치 에이키툰 시스템 일부로 350km 이상의 수중 미로를 이룹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해저 동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시스템은 아직도 모든 비밀을 드러내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물이 중력으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동굴이 주로 지형이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평지나 해안가 근처에서는 깊이 들어갈수록 지하수, 바닷물 또는 지하 하천과 바로 마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으면 일부 동굴망은 접근이 매우 어렵고 입구가 없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 고원이나 발칸반도 등 석회암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 우리 행성 내부를 일종의 초음파처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진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전파되는 특성으로 지하 네트워크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어떤 입구도 그곳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깊은 곳에 거대한 방들이나 산 아래에 빈 공간이 대량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하지는 마세요. 지진파로 발견된 모든 고립된 네트워크는 지표면에서 수백 미터 아래에만 위치해 지구 지름에 비해 얕은 깊이입니다.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 암석의 기계적 제약과 물이 대량으로 순환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거대한 공동이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좁고 암석층이 겹겹이 쌓여 봉인된 동굴망은 영원히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굴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접근이 어려운 환경은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데 사라진 세계의 기록을 보존하는 자연의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표면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 동굴의 광물 평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오랫동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굴벽을 덮고 있는 석순과 종유석을 이루는 방해석 퇴적물을 분석함으로써 때로는 수천 년, 심지어 수십만 년 전까지의 기후변화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굴을 통과한 각 물방울이 남긴 탄산염을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 원자들이 실제로 이 원자들은 과거 지표면에서 발생했던 간구 패턴과 가뭄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동굴에서는 토양층에 보존된 꽃가루의 포자나 심지어 미세입자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산불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극한 사건의 지표가 됩니다. 중국에서 석순 분석을 통해 1800년에 걸친 몬순 주기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몬순 주기가 여러 제국 왕조 붕괴와 관련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배 탐구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의 발견은 곰, 늑대, 그리고 특히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석과 드물게 도구, 동굴 벽화도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쇼베 동굴, 라스코 동굴 등 놀라운 장식 동굴들은 비교적 접근하기 쉽습니다. 식생이나 산사태에 의해 잊혀지고 숨겨졌던 이 동굴 벽화들은 표면의 악천후로부터 보호되어 거의 완벽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벽화들은 수만 년이 지난 뒤에도 종종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려면 담력이 필요한 동굴도 있습니다. 코스케르 해저 동굴이 그 예로 이 동굴은 약 18,50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 중반 칼랑크 산맥에서 재발견되기 전까지 이 동굴에 들어가려면 스쿠버 다이빙으로 37m 깊이까지 내려가야 하고 175m 길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이 통로 끝에는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동굴이 나오는데 이곳은 마지막 빙하기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지하 동굴은 매우 혹독하지만 그곳엔 환경에 적응한 신기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습하고 빛이 없으며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연 선택은 상상 못할 대사와 놀라운 생물학적 경이로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 깊은 곳에 형성된 물웅덩이에서도 이런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포기한 물고기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눈이 점차 퇴화되어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는 반투명 곤충이나 알비노 도롱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프로테앙귀아르드처럼 이들은 정체된 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순연된 유기물 입자를 걸러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곳의 모든 생물처럼 프로테도 절약하며 진화했고 수명은 약 10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생물들은 신진대사를 늦추는데 능숙하며 먹이가 없을 땐 수년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들은 약 10년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 제국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건 일부 인간들이 열정과 대담함으로 그곳에 뛰어드는 용기를 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엔 어둡고 습한 좁은 구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아 돌아올 보장도 없는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동굴 탐험가들을 주말과 휴가, 때로는 인생까지 바쳐가며 심지어 소규모 탐험조차도 모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계획해야 하는 원정에 나서게 만드는 걸까요? 빛이 부족하거나 미로 같은 갤러리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홍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몇 분 만에 마른 갤러리를 검은 급류로 바꿔버려 다시 올라갈 수 없게 만들고 표식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 명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굴 탐험은 관객도 무대도 없는 소수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혹적인 광경을 감상하고 별개의 세계에 들어가는 즐거움 때문에 내려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잊혀진 신전, 수천 년 동안 흐른 물이 외딴 곳에 만든 광물 대성당을 거닐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곳의 침묵은 우리가 더 예리하게 듣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다른 이들은 이 세계가 그들의 모험 영역이라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잠깐 들어갈 때만 빛을 보는 마법 같은 곳에서 느끼는 짧은 기쁨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누군가가 다시 이곳에 올 만큼 용감해질 때까지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 종종 가장 노련하고 탐험을 즐기는 동굴 탐험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헬멧을 단단히 쓰고 손에 밧줄을 들고 이 좁은 통로로 뛰어든다고요. 그들은 멈춤 없이 지평선을 넓히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예보다는 지도를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 미로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표면이 사진으로 찍히고 지도에 그려지고 탐험되고 모든 각도에서 관찰된 시대에 그들은 신호도 GPS도 없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걷거나 기어가는 곳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지하 탐험으로 마지막 미지의 영역인 테라 인코그니타를 점차 없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영적인 접근을 하는 이들은 점점 벽이 닫혀오는 이 뒤집힌 산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을 내부에서 느끼고 자신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이곳 소식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세계에서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어가거나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겸손과 자발적 물러남을 배우는 것이며 세상에서 도망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립과 기준 상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낮과 밤이 없는 세계이며 지상과는 반대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감각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조금 진흙투성이에 피곤하긴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새로운 피가 되어 다시 나옵니다. 머릿속엔 오직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동굴 탐험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즐기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 받기만을 기다리는 세상의 심연 속으로 시선을 던집니다. 그 세계는 숨겨져 있으며 때로는 우리 발밑 몇 미터 아래에 있습니다.